내가 하자고 하는데 뜻이 이루어질 거고요. 좋지 않은 사람, 나하고 악인이었던 사람은 스스로가 떨어져 나가는 해가 될 거고요. 안녕하세요. 천이람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신년 맞이해서 우리 2026년 병원년 우리 토끼띠 분들 운세 한번 알아볼 거고요. 네네. 또 토끼띠가 이제 2025년을 시작하면서 삼재에 해당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께서 느껴진 어떤 토끼띠 자체의 기운들, 느낌은 좀 어떠실까요? 토끼띠가 들어오는 해에도 그렇게 악재는 아니었었어요. 삼재의 기운이 그렇게 크게 쳤다고는 볼 수는 없고요. 네네. 그래도 힘든 고비는 그래도 꾸역꾸역 잘 넘어가는 네. 좀 반등이 있는 토끼띠였거든요. 그런데다가 올 하반기부터 토끼띠들이 묶는 삼재에 들어가면서 2년차 묶는 삼재에 들어가면서 또 한 번의 반등의 기운이 또 한 번 또 들어오는 띠예요.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한테는 사업문도 좀 열릴 수 있는 해고요. 새로운 시도를 하려고 하는 사람, 확장을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그 운이 조금 따르는 해. 그러나 너무 무리하게 했다가는 손실수가 좀 따를 수는 있고요.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하는 거에는 돌다리도 두들겨 가라. 신중이 조금 필요하다. 신중만 하다고 하면 손해 손실은 생기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호흡, 불이 좀 나눠지는 띠가 토끼띠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반등 기운, 주식으로 말하면 변곡점이 생기는 시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삼재지만 그 안에 기회들이 엄청 많이 있는 그렇죠. 거네요. 예. 근데 들어오는 삼재 때도 토끼띠들이 그렇게 악재는 아니었었거든요. 제 주변에도 토끼띠들이 좀 여러 분 계시는데 그래도 또 성과는 그래도 괜찮으셨어요. 그래서 여지없이 2년차 묶는 삼재에도 조금 성과물은 좀 기대를 해볼 만한 띠다. 아, 좋습니다. 네. 토끼띠 분들이 2026년에 또 어떤 기회들이 찾아올지 네. 나이대별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99년생 토끼띠 분들 운세 한번 말씀해 주세요. 99년 김효생 토끼띠. 올해는 주관력이 뚜렷해지고 고집이 조금 세져요. 그래서 융통성이 조금 없어질 수도 있고요. 직장인으로 봤을 때 직장 상사와 관계가 좀 트러블이 조금 생길 수가 있어서 뭐 불현듯 때려치운다든가 그만두겠다든가 내 거를 한번 해보겠다든가 자영업을 해보겠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기. 그러나 아직은 시기상조. 융통성을 조금 기해야 될 것 같고요. 직장 이동 변동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올해는 조금 자제력을 조금 가져야 되는. 그래서 99년 김효생 운으로 봤을 때는 이동 변동이 조금 들어와 있는 해나 그게 그렇게 좋은 이동 변동은 아니니 자제력을 조금 키워야 되지 않을까. 그러고 보면은 상반기에는 그렇게 들어왔다가 하반기에는 그래도 주변에 사람들한테는 인정을 조금 받을 수 있는 좋은 기운이 뒤따라 들어오니 조금 자제력이 조금 필요한 띠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상반기를 정말 잘 참아내면 네. 하반기부터는 괜찮아지는데 네. 이게 어떻게 보면 마음의 어떤 변동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들어오나 보네요. 그렇죠. 못 듣는 거죠. 막 딴 거 해볼까? 막 잔소리 못 듣는 거지. 아. 아우 씨 때려쳐 씨 내 거 해봐봐 이러거나 때려서 딴 데 가? 막 이러는 거. 네네. 괜히 뭔가 뭐 어디서 다 받아줄 것 같은 자신감이 막 생기죠. 어떻게 보면 정말 위험한 또 위험합니다.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네. 안 됩니다. 절대 안 된다. 네. 오히려 그래서 이럴 때 한 번 더 그냥 참고 넘어가고. 운이 좋아서 그런 막 영향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운이 좋지 않기 때문에 나락으로 보내고 싶어서 그런 욕심이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히려 이런 변동과 변화를 줬을 때 더 안 좋은 쪽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거네요. 그렇죠. 변동은 또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거든. 네네. 근데 김효생 토끼띠는 좋은 변동은 아니니 조금 자제를 하는 게 좋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옮기고 싶고 변화를 주고 싶은 마음이 턱끝까지 차도 참으세요. 참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87년생 토끼띠 분들 운세 말씀해 주세요. 정묘생. 자, 정묘생이죠. 87년생이라고 하면 이분. 자, 제가 본 묶는 3세 2년차 토끼띠 중에서는 아마 좀 그래도 좀 괜찮은 해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정묘생들이. 내가 하자고 하는데 뜻이 이루어질 거고요. 좋지 않은 사람, 나하고 악인이었던 사람은 스스로가 떨어져 나가는 해가 될 거고요. 좋은 인연법은 스스로 들어오는 해가 돼서 인간이 물갈이가 되는 시기. 그리고 또한 사업하는 사람한테는 사업의 확장문이 열리는 시기가 될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내 터를 확장하라는 건 아니에요.
사업하는 사람한테는 교류가 왕성해지기 시작하고 인맥관계가 좀 넓어진다는 그런 해로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한 하반기, 자 7, 8, 9월 달 운은 좀 별로 좋은 해는 못 되니까 금전 관리만 조금 잘하신다고 하면 마지막까지는 그래도 금전의 이익수는 들어올 거고요. 사업을 하는 사람, 직장을 다니는 사람은 그 무리 속에서도 안정감으로 갈 수 있는 해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좋은데요. 네, 그래도 나쁘진 않습니다. 좋습니다. 그 최종적인 목표가 좀 안정감 있는 네, 삶을- 안정감. 네. 아, 그래서 인간관계도 정리가 조금 되는 해예요. 올해 정묘생 토끼띠들이. 그러니까 괜찮다고 봐야 될 거죠. 맞습니다. 네. 왜냐면 사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옆에 어떤 사람이 있냐도 정말 맞습니다.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정리할 사람 정리되고 그럼요. 좋은 사람들은 남아있고. 그 내가 인간 정리하고 싶어도 안 되는 해가 있거든. 맞아요. 근데 올해는 정묘생 토끼띠들은 인간 정리가 스스로 되는 해. 그래서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이 구별이 돼서 사람 볼 줄 아는 눈이 생기는 해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죠? 손실은 막을 수 있고요. 맞습니다. 이익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래서 손의 손실도 내 손에서 나올 수 있는 해. 괜찮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럼요. 막 찾아내려고 하지 말고. 그럼요. 찾아내려고 한다 그러면은 뭐 1월부터 30일생까지 다 봐야 됩니다. 맞습니다. 네.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러면요. 거니까 네. 정말 자연스럽게 2026년을 맞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다음은 이제 75년생 토끼띠 분들 운세 말씀해 주세요. 을묘생이죠. 좋은 거에 답답함이 조금 있어. 그럼 좋은 거. 75년생.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결혼을 원하는 사람한테는 혼인문이 열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업을 하시는 분한테는 조금 바쁜 해가 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네.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거 있다. 이따 네, 제가 네. 말씀드렸잖아요. 네. 올해는 구설을 조금 조심해야 될 을묘생 토끼때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일, 혼인문도 열려 있고 사업의 성공문도 열려 있고요. 이동 변동수도 들어와 있고요. 문서에 삼재라도 할지라도 문서운도 조금 눈여겨볼 만한 띠인데 올해는 이상하게 잘해도 구설이요 못해도 구설이요. 남한테 뒷말을 조금 듣는 해가 되기 때문에 을묘생 토끼띠 분들한테는 할 수 있는 말은 그냥 들어도 못 들은 척 봐도 못 본 척 네. 성격대로 했다가는 구설이 아마 몇 달 동안 이어질 수도 있다 라고 저는 이렇게 과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구설이 이런 좋은 것들을 뭐 방해할 수도 있는 거예요? 당연하죠. 우리 무당들도 구설을 제일 싫어합니다. 아 그래요? 운이 막힙니다. 그만큼 치명적인 부분이 그럼요. 있으니까. 그래서 특히 가장 힘든 게 잘해도 구설이요 못해도 구설이 가장 힘들어요. 나는 열심히 일을 했는데 네. 한 번 못할 때 찍히는 거야. 아, 그럼 100번 못한 게 되잖아. 예. 그래서 눈치가 좋아야 돼 올해는. 눈치껏 사셔야 돼 을묘생들. 남 쉴 때 같이 쉬지 마십시오. 좀 더 보여주고. 더 보여주고 쉬세요. 내가 그냥 찍힙니다. 그래서 말만 조심하고요. 융통성보다는 좀 조화를 이뤄서 가면 그래도 직장 생활이나 단체 생활에는 구설은 조금 면할 수 있는 걸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구설이 생겼을 때 좀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저는 못 들은 척하고 못 본 척할 겁니다. 그냥 모른 척. 네. 그거 다 일일이 듣고 일일이 보면 더 일이 커지나요? 말하고 싶은데 자제가 안 되는 사람 말 뱉어야 되는 거고. 아, 맞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올해는 그냥 욕 먹어도 이래도 욕이고 저래도 욕이니까 좀 덜 먹으려면 모른 척 모른 척 사셔야 됩니다. 어떻게 좀 좋은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그럼요. 좀 참아내시면은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억울한 거 풀려고 하면 안 돼요. 누명도 때가 되면 다 풀어집니다. 맞습니다. 그거 풀려고 하다 보면 더 꼬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시간아 흘러가라라는 마인드로 한 뭐 초여름, 늦여름 요 사이만 조금 잘 지나가시면 그래도 큰 구설은 면할 수 있을 걸로 봅니다. 너무 좋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63년생 토끼띠 분들 운세 말씀해 주세요. 제가 본 63년생 개묘생띠 조금 철이 없는 걸로. 올해는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하려고 하는 생고집, 생트집이 조금 많이 있는 해. 그래서 내가 보는 게 정답이 아니고요. 내가 결정하는 게 답이 아니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남들이 다 X라고 말할 때 나 혼자 O라고 말할 수 있는 발언권은 올해는 조금 자제를 조금 하셔야 돼요. 물타기 하셔야 됩니다.
따라가야 되나요? 네. 남들이 O라고 할 때 나도 O 하세요. 음. 남들이 X라고 할 때 X라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식하는 사람도 물타기를 해야 될 만큼 올해는 남이 봤을 때 철이 없다라고 좀 말을 할 수 있고요. 생각이 짧다라는 소리를 조금 들어서 남한테 구설이 조금 따를 수도 있는 시기예요. 그리고 의외로 63년생 개묘생들이 고집이 은근히 세거든요. 네. 그리고 토끼떼들이 뭐 토끼가 좀 쪼만하다고 해서 뭐 순하지 않아요. 고집이 네. 셉니다. 네. 특히 63년생 개묘생들이 고집이 세요. 그래서 올해는 나만의 고집, 주관적 고집이 조금 세져서 남말을 조금 안 듣는 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남한테 왕따나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남의 말을 조금 많이 들어주고요. 내가 하려고 하는 말을 좀 줄이면 올해는 그래도 편하게 넘어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정말 주변 사람들의 말을 좀 잘 담아 주셔야 될 것 그럼요. 같은데 네. 이게 또 고집이 생기다 보면 또 그게 쉽지 않잖아요. 자제하셔야 됩니다. 자제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요거를 정말 의식하고 하는 거랑 안 하는 거는 사실 또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아서 그렇죠. 선생님 말씀을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네네. 그럼 이렇게 고집을 좀 내려놨을 때 좋은 일들이 훨씬 많이 다가올 거다. 당연하죠. 네. 뜻이 있을 겁니다. 아, 좋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아무래도 이런 자녀나 또 배우자의 관계 이렇게 가정을 이루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네네. 가정 내 운기는 어떻게 느껴지실까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네. 좀 따라가주는 타입 형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개묘생들이 좀 따라가주는. 그래서 따라가는 운이 조금 많으니까 올해 병원연에도 그냥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한다 생각하고 따라가 주신다고 하면 집안에서도 그렇게 큰 소리 나는 해는 안 될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습니다. 오늘 선생님께서 이제 전반적인 토끼띠 분들의 신년 운세 한번 봐주셨고요. 네. 또 개개마다 또 상황마다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참고해서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토끼띠 분들에게 메시지 한번 남겨주세요. 올해는 구설이 따르는 해가 되고 내가 뭔가 하는 거에 큰 뜻은 없다 하더라도 작게 원하고 작게 시작하고 작게 이루려고 한다고 하면 그 뜻은 충분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묶는 삼재라서 악삼재는 아니니 걱정하지 마시고요. 좋은 일이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긍정 마인드로 가주신다고 하면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